자, 그래요. 오늘 오프닝 주제로 만나본 내용입니다. 나머지 언론에 나와 있는 여러 다양한 단독 보도들과 속보들 함께 소화를 해봐야 되겠죠? 브리핑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예, JTBC가 보도한 거 보면 이제 김건희 특검 쪽에 이제 이종호, 네, 이종호는 뭐 다들 아시는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죠. 예, 근데 휴림 로봇이라는 곳을 압수수색했다라는 보도입니다. 휴림 로봇, 예, EQ셀을 사들인 휴림 로봇. 뭐 기업 이름들이 워낙에 많이 등장하니까 좀 복잡하죠.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구두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휴림 로봇은 EQ셀이 인수에 성공한 기업이고, M&A 과정과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좀 의심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삼부토건의 그 신주 인수권 부사체, 요거 이제 이름은 신주 인수권 부사체와 관련해서는 요 이름이 나오면 그냥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주가 조작 자범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뭐 CB나 BW를 발행해서 뭐 기업의 대주주를 바꾸거나 호재를 만들거나 주가 조작의 소스로 이제 활용을 한다. 이제 이런 설명들이 많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250억에 해당되는 신주 인수권 부사체의 행방이 하나의 수사 대상으로 지금 거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휴림 로봇은 이번 그 의혹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단초가 된 이종호 씨의 통화 녹취에 등장하는 상장수 인수 내용과 관련 있는 업체입니다. 특검은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 측의 관계사였던 휴림 로봇이 조씨 일가 법인과 이익을 공유해온 한몸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그저께 그 저널리스트의 장인수 기자와 제가 그 같이 얼굴 디밀고 보도했던 그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주가 조작 형태로 그 조성옥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여러 이 계열사들 중에 사실상의 차명 소유한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석산업개발도 마찬가지고요. 더 코디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휴림 로봇이란 회사도 마찬가지로 조씨 일가 법인과 이익을 공유한 한 몸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종호가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EQ셀이라는 회사를 또 언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죠. EQ셀 회사 인수 때문에 계속 3일 회계 법인하고 그거 하고 있고 다음 주쯤 계약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종호가 김규현 변호사에게 하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휴림 로봇을 압수수색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EQ셀을 그 인수하는 기업은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휴림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석산업개발이라든지 더 코디라는 회사라든지 조성옥과 관계된 회사였는지 또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거 여기 이제 쭉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쭉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인데 그냥 쉽게만 설명을 드리면, 특검은 이제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가 2019년 11월에 삼부토건 최대 주주일 때 발행한 250억 원의 BW 신주 인수권 부사체의 실제 유통 경로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 당시에 해당 BW가 조성옥 전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이석산업개발이 또 전량으로 인수했거든요. 주가 급등기에 2023년과 5월에서 7월 사이에 BW 전환 주식이 그 시기에 처분된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는 사실상 그저께 그 더 코디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던 장인수 기자의 보도 내용과 유사한 내막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그 주식을 매입하고 주식을 팔면서 차익을 노리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조작을 해댔는데 여기에도 휴림 로봇과 EQ셀의 관계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휴림 로봇과 관계사 쪽에서 이런 주식들을 보유하다가 매도하고 이익을 실현했는지 당연히 다 각 계좌를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작은 회사들이 그 뭐랄까 대주주 변경을 쉽게 해요. 대주주. 사실상 이제 뭐 오너라고 볼 수 있는 대주주의 변경을 쉽게 하는데 그게 차명이고 그 뒤에는 실소유주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단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 실소유주가 조성옥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봐야겠어요. 야, 이게 참 여러모로 복잡한 주가 조작 보도와 관련돼서는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 저도 보도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신주 인수권 부사채, 뭐 BW, 뭐 CB 이런 거를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 뭐 이런 거를 굳이 뭐 이해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뭐 우리 자스민님께서 읽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래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뭐 굳이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얘네들이 기업을 어떻게 처분을 하고 기업의 주식을 어떻게 매입을 해서 어느 시점에 매각을 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었고 그 수익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고 누가 이 수익을 또 빼돌렸는지 결국에는 종착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모든 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는 거기에 벌어들였던 시세 차익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돼요.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보도가 나오면 그거를 또 우리가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면 동접이 빠지기 마련이다. 자, 이제는 김건희의 집사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돈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면 IMS 모빌리티도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의 회사도 껍데기밖에 안 남아있는 회사인데 껍데기밖에 안 나온 회사인데 이 회사가 183억 원, 더 나아가서는 수백억 원대의 그 비용을 후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후원을 받는 금액들 중에는 뭐 184억 원 중에 46억 원이 이노베스트 코리아, 이것도 김예성의 차명 법인으로 그 예상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이노베스트 코리아 쪽으로 이제 유입된 것을 주목을 해서 46억 원은 어디로 갔느냐, 이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제 특검 쪽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46억 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자신이 소명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TV조선을 통해서 한 모양인가 봅니다. (46억 원) 중에 김건희에게 흘러간 돈은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준비 중이며 특검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협조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에 들어와서 소환 조사를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특검은 지난 4월에 출국한 김 씨가 현재 베트남 호찌민에 머물고 있고 자녀의 현지 학교의 위치와 휴대전화 번호도 파악했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도망가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저는 그 경계와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제3국으로 또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얘네들이 밀항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밀항을 좋아하는 애들은 언제 어디 뭐 여권이 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밀항의 문제는 그냥 도망가는 거니까. 그래서 김예성 쪽에서 이런 얘기를 언론에 흘린다고 해서 우리가 김예성이 잘 협조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김예성한테 들어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김예성 쪽에서 우리 애들이 베트남에 있는데 애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아내를 보내주면 내가 입국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김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봐야 아무리 특검이 손바닥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경계와 감시는 느슨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어쨌든 MBN 보도를 보면 이 보도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의 권성동과 식사하자 이제 이런 문자를 건진이 보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통일교 2인자 윤영호에게 전성배가 권성동과 한번 식사하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고요. 윤영호가 알겠다라고 답했는데 그 다음에 낄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식사 자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보도에 앞서서 윤영호의 수첩을 보면 건진과 중국 최고급 중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그 자리에 권성동과 윤한홍이 있었다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자가 오가갔던 시기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 권성동과 같은 식사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한 그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권성동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계기로 이 문자가 들어있는 걸 보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핵심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특검 쪽은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특검이 의심하는 건 통일교가 건진을 하나의 연결고리, 창구로 삼아서 정치권의 어떤 현안 청탁을 시도했는지, 또 권성동이 그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루가 됐고 개입이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식사 자리가 있었는지 저렇게 거절을 통일교 전 간부가 거절은 했다고 하나 그 이후에 결국 다시 만나서 직접적으로 청탁하는 자리가 있었는지 그 내용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재밌는 건 여기저기서 그 재밌는 이름들이 다 튀어나오죠.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통일교,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ODA 문건 히림? 죄송합니다. 나는 히림을 볼 때마다 자꾸 마이클 잭슨이 생각나. 히림! 자, 어쨌든 히림, 류히림 아니고요. 그냥 히림이에요. 히림 대표 노트북에서 캄보디아 ODA 문건이 나왔다라는 보도입니다. 예. 캄보디아 총리를 만난 윤영호 본부장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꽤나 한타까리 하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통일교 내부에선 방구 좀 낀다는 양반입니다. 7월 21일쯤이었어요. 이번 주였는데, 이번 주 화요일인가에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히림 대표를 상대로 합니다. 이 통일교 수건 사업이었던 메콩강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안에서 뭘 봤냐면 코이카 ODA, 캄보디아 뭐 관련된 ODA 관련 문건들을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 제목이 폴더 이름이 MPP라고 나와 있어요.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 MPP. MPP는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라는 약자이고요. 메콩강이 한 365만 제곱미터 되나봐요. 그런 부지, 그 정도의 부지에 주거, 관광, 대규모 시설을 짓는 통일교의 프로젝트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림 측에서는 이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의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35만 달러가 책정된 설계도를 통일교에게 전달을 하고 실제 사업 실무와도 연결되어 있는 정황이 이 압수 문건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따라가 보면 윤영호 통일교 2인자인 윤영호가 건진에게 샤넬백을 포함한 여러 청탁용 선물을 건네고 나서 캄보디아 ODA 관련된 사업 그리고 국가의 예산을 통일교 측 사업 추진에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녹취와 문자 등등이 여러 증거에서 포착이 됐고 이 선물을 전달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니까? 2022년 4월과 8월 사이에 이걸 전달을 해요. 해당 시기는 2022년 4월과 8월입니다. 윤석열의 취임은 2022년 5월이에요. 2022년 5월. 에? 5월 10일에 윤석열이 취임을 해. 근데 김건희한테 선물이 전달된 시점이 2022년 4월과 8월이에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최재형 목사님이 샤넬 화장품 갖다 준 게 2022년 6월이에요. 디올백이 건네진 게 2022년 9월이고요. 그러니까 2022년 내내 김건희는 아크로비스타 쪽이나 그 코바나 컨텐츠 쪽이나 이런 곳에서 선물 받아 처먹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님 그 예상이 맞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선물들이 전달이 됐던 시점과 코이카의 캄보디아 지원금이 크게 증액됐던 시점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고 윤석열 김건희 쪽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부르는 코이카의 캄보디아 지원금이 더 늘어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부터 더 뭐랄까 전격적으로 통일교 측과 캄보디아 ODA 관련된 논의를 추가적으로 더 벌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히림 대표의 노트북에서 나온 ODA 문건을 토대로 한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나 복잡한 내용들은 최대한 좀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빼려고 하고 있고요. 아이고, 이분이 유경옥 씨구나. 유경옥은 마스크를 쓰고 나왔네. 당연히 얼굴이 공개되고 싶지 않겠죠. 아무튼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기업들의 이름 때문에 저도 하면서 너무 복잡해요. 특검이 또 3개다 보니까 복잡하기도 하고요.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삼부토건 이것도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인데 뭐 이제 조중동을 왜 봅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언론 보도에 나온 단독 보도들은 일단 추가적으로 좀 따라가 보면 여러 정보들을 좀 종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삼부토건의 전 회장이 현 부회장에게 5억을 입금했다. 주가 조작 공범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사진에서 보신 분은 지금도 부산 영남 일대 어딘가에서 밀항을 위해서 밀항 시도를 하고 있는
웰바이오텍 회장, 삼부토건 부회장 이기훈이 아무튼 이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 최근 특검이 또 파악한 정보에 따르자면은 조성옥 전 회장에서 이기훈 현 부회장에게 2022년 경영권을 이양하던 시기에 5억 원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다.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에서 이기훈 삼부토건 현 부회장에게 2022년 경영권 이양 시기 5억 원이 입금됐던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이 기훈 부회장은 삼부토건 인수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요. 그림자 실세라고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일준 현 회장이 삼부토건을 인수할 때도 이기훈 부회장이 소개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특검팀이 이 5억 원이 삼부토건 인수자 소개 대가로 지급된 건지, 그러니까 이제 소개 비용, 이일준을 소개해준 대가로 조성옥이 이기훈에게 돈을 준 것인지, 지금 이기훈은 이 상황에서는 중매자잖아요. 중매자. 이일준 현 회장을 데려온 사람이니까 중매자여서 혹시나 삼부토건 인수자를 데려온 대가로 조성옥이가 5억 원을 줬는지, 단순한 금전거래인지 관계성과 대가성을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성옥 쪽에서는 뭐 대여금이다, 변제가 안 돼서 내용 증명을 발송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 대가성이 있는지를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이기훈이가 실제 이 삼부토건 기업 인수와 관련돼서 실무를 주도하고 또 돈을 갚지 않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이게 실제 차용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보통 상식적으로 내용 증명 보내고 뭐 그렇게 급하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기간을 설정해서 돈을 받기 마련인데, 이기훈이 5억을 받고 5억을 돌려준 적이 없다라고 치면 그거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가 거래, 관계성 등을 근거 삼아서 특검이 경영권을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금 유입이 흘러온 것을 발견했고, 주가 조작 공모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컴투스라는 게임 기업이 또 어제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 컴투스라는 기업은 마찬가지로 뇌물, 뭐 알선수재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 혐의가 들어가 있느냐?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할 때 후원을 한 약 3억 정도 했던 기업입니다. 컴투스 의장. 근데 이제 요게 내용은 아주 쉬운데 아주 뒤가 구려요, 여러분. 내용은 아주 쉬운데 아주 뒤가 구려요. 왜 구린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해. 근데 이 사람이 검찰총장의 아내야. 중앙지검장의 아내야. 근데 내 사건이 중앙지검에 걸려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 로비를 해야 돼? 윤석열에게도 로비를 해야 되지만 윤석열 사모에게도 로비를 하면 우리가 중앙지검에 걸려 있는 재판과 관련돼서, 아니지, 재판에 실제 넘어가기 직전에 기소를 하기 전에
기소를 하기 전에 예, 컴투스가 관련돼 있는 사법 리스크가 중앙지검에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컴투스 의장이 무혐의를 받아요. 검찰에서. 예,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불기소 전에 김건희를 면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 기사의 제목이거든요. 예. 김건희를 면담한 컴투스 의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는 보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 컴투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열린 코바나 컨텐츠 주관 전시회들에 모두 2억 2천만 원을 협찬했습니다. 2억 2천이 들어간 협찬을 하죠. 특히 2019년 6월에 야수파 걸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송병준이 김건희를 면담한 사실을 SBS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송병준이라는 컴투스의 대표격인 사람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의 수사를 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건 피의자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의 마누라인 김건희를 만나고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컴투스가 협찬한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가 열렸고 서울중앙지검은 송병준을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합니다. 자,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가로 협찬금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송병준에게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해서 컴투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송 의장에게 언제냐? 바로 7월 26일 오늘 송병준 너 특검 나와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 쪽 내용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명태균 게이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함성득 원장, 많이 들어보셨죠? 함성득. 윤석열하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우나 같이 하고, 알몸 친구입니다. 알몸 친구여서 명태균 게이트의 이름이 왕왕 등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함성득 원장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긴급 소환 조사를 어젯밤에 했어요. 이번 조사는 늦은 밤에 했고 윤석열 쪽에 김건희 쪽과 윤석열 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개입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2022년 4월 28일에 함 원장과 명태균이 국민의힘 공관위가 출범한 4월 28일에 주고받은 장문의 문자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명태균 당시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면서 김건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함 원장에게 공유를 하잖아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에게 또 전화해 김영선 전략공천을 주라고 해달라. 사모님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다. 다급한 나머지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이었고요. 해당 문자를 공유받았던 함 원장이 알겠다라고 명태균에게 답을 하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추정되는
대표가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전화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성득이라는 사람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데 그 중간에 끼어서 메신저 역할을 해줬던 걸로 보이는 그런 대목들이 문자 메시지 상으로는 나오죠. 결국 이 의혹은 무상 여론조사를 지원받은 대가로 김건희, 윤석열이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김영선을 꽂아주고 밀어줬다라는 의미이고, 그 공천 과정에서 대가성, 그러니까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 가능성을 수사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어제 함성득이 불러갔는데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윤상현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규장강님 말씀처럼 그때 당시에 대표가 이준석인데 이준석 소환은 왜 안 하냐고 하셨잖아요.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동일한 의견이고요. 아마 지금 내일 윤상현을 소환을 하니까 윤상현 그 위에 있는 이준석 당시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매우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머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에 지금 나가 있고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개혁신당이기 때문에 뭐 특검 수사 시기와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은 김건희 특검이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저는 이준석도 참고인이든 뭐든 부르다가 만약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피의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너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